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암을 예측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진단과 좀 다른 개념이지만 암처럼 중요한 질병도 예측할 수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앞선 어떤 강의 중에서 브라카 유전자, 즉 안젤리나 졸리가 했던 유전성 암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유전성 암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거의 진단에 가까운, 그리고 비가올 확률이 70-80% 정도 수준까지 가는 유전성 암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오늘 말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진단이 아니고 암에 걸릴 소인, 어떤 가족력과 비슷한 수준의, 근데 가족력과는 좀 다른 개념의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가 좀 더 암에 걸릴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제 얘가 있죠. 이분 검사 같은 경우는 폐암이, 그리고 유방암이 또는 흑색종, 좀 낯선 병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주의 경고로 적혀 있고, 나머지 일반적인 암들은 좀 더 보통이거나 약물 쪽이에요. 물론 좀 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위암, 대장암은 괜찮아서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여성분인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폐암이 높다라고 했을 때 좀 당혹스러운 것은 사실일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경계 또는 주의 이런 부분들도 실제 위험도는 한 2배 또는 1.5배 정도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특정 암, 예를 들면 폐암이나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 평생 확률, 평생 내가 70-80대까지 살았을 때 그 확률이 채 1%가 되지 않아요. 어떤 암이든지 1% 넘지는 않아요. 특정 유전자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수준이 고작 2배이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1%가 2%가 되는 거예요. 1%에서 2% 느는 것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남들에 비해서는 좀 위험도가 높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다음처럼 보시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상대 위험도가 좀 높은 편이네요. 2.5배.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는 좀 수준이 높은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가 대략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유전자 검사를 빼놓고 대부분이 조금이라도 위험도가 높아서 이것이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상대 위험도가 높아요. 각각 하나하나 유전자 위험도는 1.1배, 1.3배 정도인데 그것이 다 나쁜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는 2.5배 정도 비교적 높은 편. 실제 걸릴 확률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1%가 그래봤자 2.5%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분이 흡연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흡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증가하니까, 혹시 흡연하시는 분이라면 이참에 유전적인 소인이 높으면 당신 담배 피워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강력히 금연을 권고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 제가 많은 사람들의 금연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폐암 유전자를 활용해서 협박을 좀 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금연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변이가 높다고 했을 때, 특히 폐암이 높다고 했을 때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 정도는 PET-CT를 찍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PET-CT를 잘 안 찍죠. 왜냐면 검진 자체 프로그램이 여성들은 초음파를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PET-CT를 찍어서 조기 검진을 좀 하는 쪽으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환경적인 위험을 낮추고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물론 이제 본인의 유전자가 누구한테 왔을까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살아있고 할머니가 살아계시면은 그분들한테 폐암 유전자가 왔는지 거꾸로 검사를 해서 그분들 질병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실제 그분 중에 누가 좀 더 위험도가 높은 것도 보는 것도 한 가지 적용거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위험도가 좀 높게 나왔죠. 근데 상대 위험도 안에서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한 2배 미만 정도, 그래서 주의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유방암의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많은 유전자 검사를 했고, 어떤 유전자 하나는 남들보다 좀 높게, 어떤 경우는 남들보다 심지어 낮게, 그래서 그것이 합쳐져서 상대 위험도가 결정되는 부분들인데, 역시 유방암에 대한 부분도 평생 유병률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인의 다른 장기에 비해서는 이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유방 초음파를 할까, 또는 맘모그라피라고 해서 그것을 좀 아파해서 하지 않는 검사, 웬만하면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권고하는 거고요. 특별히 유방암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비만도 그 중에 한 가지고, 술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특별히 여성들이 먹는 여성 호르몬도 굳이 불필요하면은 내가 현재 유방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필요하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굳이 호르몬을 권유하진 않겠죠. 뭐든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면은 조기 검진과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검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폐암,
유방암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이번에 자꾸 미루고 있었던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거기서 했을 때 용종이든 암이든 없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는 좀 더 주기를 촘촘히 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전성 암에 대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률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확률.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래서 과장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그 지점의 부분이 있고, 유전적인 요인이 크면 환경적인 요인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암을 예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